목은 C자 커브를 만드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만한 동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북목이 심각한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89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바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죠. 컴퓨터 사용, 스마트폰 사용, TV 시청 등 보는 세대니까 보는 시청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눈이 또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보지도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쏠림 현상이 있어서 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래 앉아 있으면서 골반이 위로 올라갑니다. 요추가 후만이 되는 구조로, 자, 요추가 후만되면 어떻게 보면 흉추가 이렇게 굽어지죠. 굽어지면은 당연히 얼굴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의 상태가 돼서 이 중력선을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선을 이탈하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중력선을 한번 이탈하게 되면 더 빨리 중력선을 이탈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땡깁니다. 빨리 같이 들어오자고, 같이 돌자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선을 지키는 그런 자세를 항상 취해야 되겠죠. 거북목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거북목 자체가 경추와 상부 흉추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추의 문제가 있으면, 특히 경추 1번의 문제가 있으면 위쪽 머리 두통이 오면서 또는 이마 통증, 백내장의 어떤 눈의 문제도 올 수도 있습니다. 2번의 문제, 경추 2번이 틀어지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편두통이 엄청나게 심하게 옵니다. 2번의 문제. 왼쪽에 오면은 이쪽 왼쪽에 편두통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추 2번이 볼록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경추 1, 2번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도 경추 1, 2번에 대한 어떤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3번의 문제에 들어가면은 3번하고 4번은 가운데예요. 경추의 가운데 부분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갑상선이라든가 편도선, 그렇지만 난청이나 이명 같은 귀 질환 또는 비염이라 또 중이염, 알레르기성 그런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경추 3, 4번의 문제가 옵니다. 경추 3, 4번은 만져보면 안으로 쭉 들어가야 줘야 되는데 그게 일자로 돼 있으면 문제가 올 수 있겠죠. 5번은 잇몸 질환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6번 쪽은 보면 피부염 같은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승모근 통증입니다. 승모근 통증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이 자체가 경추 6번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승모근 통증 있는 분들은 경추 6번을 보셔야 되고요. 경추 7번은 뭐냐면은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뼈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거 진짜냐 거짓말이냐 그걸 떠나서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해보시라 그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추 1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눈하고 머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뇌 쪽에 문제, 눈의 문제, 눈이 어떻게 보면 이런 안구 건조증 있잖아요. 눈이 튀어나올 듯 아프다, 눈이 빨개진다. 결국은 흉추 1번의 문제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흉추 1번 쪽을 잘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이제 흉추 1번의 문제가 아니라 1번, 2번, 3번 쪽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뒷목 통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많은 이런 목 디스크의 문제. 목 디스크가 꼭 경추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흉추의 문제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꼭 흉추의 문제, 1번에 3번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또 흉추 2번, 3번 쪽은 어디나 심장 쪽입니다. 심장이니까 협심증이라든가 부정맥 또는 여기가 너무 많이 튀는 분들은 간혹가다 언어 장애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특이한 경우지만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정말 언어 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3번에서 5번 쪽에 흉추 문제가 있으면 혈압이라든가 고혈압, 저혈압이 어떻게 보면 같은 병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혈압의 조절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떨어져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저혈압이 되고 또 저혈압인 분들이 혈압을 가서 갑자기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혈압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수면 무호흡증 있잖아요. 잘 때 그냥 꺽꺽거리시는 분들 또는 폐 기능이 저하돼서 숨쉬기가 힘들다, 답답하다 그런 분들. 4번에서 7번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깨 통증 있습니다. 오십견의 문제. 여기가 굉장히 좀 재밌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좀 그런데 이쪽이 안 좋은 분들이 기관지 전식, 호흡장애도 일어나지만 손저림 또는 오십견도 일어나지만 전신이 힘이 없으면서 힘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무릎 아래쪽에 힘이 빠져서 자꾸 쓰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게 이제 파킨슨 병이다 이런 식으로도 진단을 내리겠지만 이쪽 상부 흉추 쪽에 문제가 와서 힘이 없이 다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6번에서
28번 쪽이 뭐냐면 이제 식도염 쪽입니다. 식도염 또는 뭐 식도의 염증도 있지만 식도 개폐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꿀떡꿀떡 그냥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마시는 뭐 유방종이라든가 암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뭐 어떻게 보면은 전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상부 흉추의 문제니까 상부 흉추는 꼭 살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결국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그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서 있는 상황에서 절대 모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만져봐야 그걸 알 수 있는데 겉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북목 일정의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 시기 놓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또 이게 보면은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젊은 분들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 불면증하고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부 흉추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공황장애나 우울증 연관이 깊습니다. 불면증은 또 경추에 연관이 깊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상황 자체가 뭐냐면 요즘 정신과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불면증 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황장애 약 그런 약을 많이 드시는데 그런 약을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그 약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의존하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 당하면 이제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증강해야 돼요. 양을 늘려야 됩니다. 하나를 먹던 것이 열알, 20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에 달하면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쉽고 서운한 좀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약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것보다도 이 척추의 구조를 반드시 교정하면은 정말 의외로 빨리 치료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약도 이렇게 많이 이제 끊게. 근데 단지 너무 약 드시는 그 기간이 너무 길었으면 상당히 좀 그게 어려워요. 치료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초기에 오셔서 이런 구조를 잡으면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사지나 도수 치료는 왜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건가요?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죠. 자, 신경이 흐르고 신경을 감싸는 것, 그게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를, 어떻게 보면 척추를 가운데 있는데 척추에서 신경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고 신경을 주관하는 것이 뼈니까 근육은 뼈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근육이 먼저냐, 뼈가 먼저냐 물음에서는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질문도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저는 뼈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멈이라는 그런 어떤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신체를 천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감싸잖아요. 근데 그 천 자체가 결국 근육이 없으니까 그 천으로 감싸가지고 골격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 천이 다 풀리면서 이 뼈가 막 부서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뼈가 먼저 발생학적으로 가도 뼈가 먼저 생깁니다. 뼈가 먼저 생긴 다음에 근육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뼈에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뼈에 특히 척추의 구조 자체가 근육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근육을 먼저 마사지하고 근육을 강화시켜서 그 뼈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제가 치료한 경험에 의하면은 구조가 반듯해지잖아요. 근육은 자연적으로 붙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답게 붙습니다. 건강하게 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뼈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척추, 즉 골반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척추를 반드시 하는 것이 효과가 지속이 되고 또 오래 갑니다. 집에서 스스로 거북목과 구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 집에서 서서 이렇게 거울을 보세요. 거울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구분 등은 안 보이겠지만 전면을 보면은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입니다. 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좁아지겠죠. 이 목 자체가. 목이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쪽에서 상투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땡기듯이 목이 쫙 펴지는 그 자체가 건강 라인이에요. 그런데 거북목이라든가 구분 등 자체는 목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머리가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옆으로 보시면은 바로 알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의 보면은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앞으로 찍어보고 또 옆으로 사진 찍어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중력선이라는 것. 그죠? 우리가 인체가 또는 인간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결국은 중력선에 반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력선에 반하
반한다. 반한다는 그런 개념을 썼지만 지구의 반에서 반드시 서야 된다. 길게. 결국은 형상이 쭉 서 있을 때, 그쵸? 이 귀선하고 이 어깨선하고 쭉 내려와서 고관절선, 그 다음에 무릎선, 그 다음에 발, 복숭아뼈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선, 중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 중력선을 한번 무너뜨리면 자꾸 이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 점점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뭐 점점 더 쏠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사진 찍어보시면서 옆으로 찍어보시면서 자기 몸을 쭉 펴가지고 중력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자체를 스트레칭 시킵시오. 몸을 머리 뭐 하나 당겨준다, 하늘에서 당겨준다, 쫙 당기는 그런 상태에서 생활하시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까치발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 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거북목을 교정할 수 있는 셀프 운동법은 무엇인가요? 자, 거북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상부 흉추, 즉 1, 2, 3번에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를 쭉 대세요. 이럴 때는 이 상부 흉추는 어떻게 보면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베개를 엉덩이에다가 한번 올려주시면은 상부 흉추로 가는,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상부 흉추로 가는 압력이 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자기 어떻게 장난감 삼아서 이게 뭐 하나 놓고 뭐 평생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뭐 병원에서 물리치료 하시는 거 그 시간 전략하셔서 집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하시면서 몸을 풀어준다. 특히 척추를 풀어준다. 척추를 펴준다. 그런 척추 스트레칭 있지 않습니까? 척추 스트레칭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척추 스트레칭에는 이 돌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구이니 이걸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은 C자 커브를 만드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리두리도 이렇게 하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지암지암하고 뭐 두리두리라고 하는 뭐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시키는 그런 운동은 예전부터 전래 내려오는 동작 아닙니까? 이만한 동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좋습니다. 뭐 파킨슨십하고 손 안 좋은 분들은 지암지암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북목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나요? 거북목이 참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인들도 굉장히 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날에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89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거북목 자체가 경추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흉추 1, 2번, 흉추 1번 쪽에는 머리하고, 즉 뇌하고 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뇌하고 같은 혈관을 써요. 심장에서 뇌로 보내주는 그런 혈관이 막혀가지고 문제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눈이 항상 침침해지고 아른거리고 안개가 끼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흉추 2번, 3번 쪽이 이렇게 틀어지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지럼증도 많이 느낍니다. 두통도 심해지고요. 결국은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는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는 자꾸 야, 너 빨리 피 보내줘. 나 산소하고 영양분이 부족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뇌가 깨어있는 상태, 그게 자꾸 불면증으로도 가능해요. 불면증은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가슴도 두근거리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하고 뇌의 기능이 언밸런스가 과항진되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정식 가서 약을 드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약으로서 어느 정도 이분은 뭐 문제가 있지만 그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그런 약을 먼저 드릴 겁니다.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이 엄청나게 그 다운시키는 약이에요. 다운시키면 그때 당시는 안정이 되겠지만 결국은 심장에서 더 힘이 약해지고 뇌는 더 갈망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약에 또 의존하다 보면은 뭐 중독이 되고 중독되면 또 양을 또 늘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거북목은 정말 안 좋은 병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또 결국은 거북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거북목을 빨리 없애는 것이 정말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북목 교정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유행인데 이것들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자, 이건 베개입니다. 저도 베개 수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쓴 베개가 한 2, 30가지가 넘을 거예요. 뭐 옷장 찾아보면 반절의 베개예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 베개를 쓰면서 상당히 건강이 좋아지고 저도 어깨가 굉장히 아팠어요. 가슴도 막 벌렁벌렁 뛰고 새벽에 일어나면 손도 저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 베개 쓰면서 상당히 좋아졌죠. 이 베개 자체가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건강의 기본은 척추의 S자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즉 요추 전만, 그다음에 등에 약간 그 D자 라인, 그다음에 결국은 목의 C자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목에 우리의 인체에서 가장 많은 신경 다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을 잘 치료하는 거, 목의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베개 자체가 목의 C자 커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목의 C자 커브를 유지시키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모든 신경 다발들이 건강한 라인이 생기고 건강한 신호 전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깨 통증이라든가 또는 거북목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베개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넘기면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상부 흉추가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깨가 굉장히 편해요. 물론 이렇게 옹그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자녀 수명 동안 건강하게 사시려면 저는 이런 베개를 좀 쓰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이쪽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좀 이쪽 어깨가 아픈 분들 굉장히 아프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쪽으로 오면 뭐 심장이라든가 뭐 위장 장애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해서 목의 C자 커브, 그다음에 흉추의 가지런함 느끼자. 어깨가 펴지잖아요. 이 견봉 자체가 앞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뒤로 가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편안한 자세,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잖아요. 한 8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 컴퓨터 사용, 뭐 스마트폰도 사용해서 어깨가 다 이렇게 움츠러집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밤에 잘 때 이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 결국은 같은 시간 하니까 8시간, 8시간 이렇게 약간 상쇄가 되겠죠. 특히 이 잔다는 그 자체는 뇌가 쉬는 상태입니다. 뇌가 쉬면은 모든 근육이 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 이 시간에 이 우리 몸의 기능을, 우리 몸의 척추의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 자체가. 그러므로 꼭 수면 시간에는 이렇게 주무시도록 권해드리죠. 나 이거 등이 아파, 이 뒷목이 막 저려. 저도 처음에는 이 뒷목이 엄청 저렸어요. 이 뒷목 저리는 이유가 이제 경추가 잘못돼서 그래요. 경추 2번 특히. 근데 이 저린 것도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은 정말 좋아요.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저는 한 2주 정도 잡는데 좀 긴 분들도 있어요.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날 바로 이렇게 잘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자신 있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베개를 처음에는 거부가 많이 듭니다. 2주나 한 3주 그 정도 하지만 이 베개에 적응을 하잖아요. 다른 베개 절대로 못 씁니다. 이 베개 아니면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걸 느껴서 또 뭐 여행 갈 때는 꼭 이 베개 들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좋은 베개니까 꼭 써보세요. 어깨 건강을 갉아먹는 최악의 수면 자세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어깨 아프신 분들 너무 많죠. 또 나이 50대면 50견, 요즘에는 30견, 40견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가장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옆으로 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워서 자면 통증이 더 심해지죠. 이제 어깨가 눌러서도 아프지만 이런 경우에는 흉추 4번, 5번, 6번, 7번 쪽에 변형이 오는 자세입니다. 그런 흉추 쪽 등이 굽고 등이 굽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그런 흉추의 변형이 틀어지고 또 굽게 되고 이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올바른 베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높은 베개 한번 볼까요? 높은 베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북목을 또 유발을 합니다. 거북목을 유발하면은 또 흉추를 또 굽게 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흉추 4번에서 7번 그 사이에 신경 그 분포가 어떻게 보면 어깨 쪽으로 가거든요. 그 어깨 쪽으로 가는 신경의 분포를 막는 거죠. 너무 푹신한 베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푹신한 베개도 목의 C자 커브를 무너뜨리고 또 흉추를 또 기능을 그 흉추의 구조를 안 좋게 함으로
어깨 건강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이거 어깨 통증은 흉추 4번에서 7번의 변형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어깨만 아픈 분들보다는 손까지 저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주관절이라고 그래서 뭐 테니스 엘보 그런 쪽에도 문제가 오고 또 정중신경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저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흉추 4번에서 7번을 잘 교정하면은 상당히 호전이 됩니다. 처음엔 팔 올릴 때만 아프다가 나중엔 각도 제한이 생기고 밤에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 통증은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어깨 통증이 어떤 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것은 사람마다 또 연령대마다 굉장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어깨 통증은 요즘에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 특히 이제 컴퓨터 사용하시면서 키보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극상근이라든가 하근 또는 전거근 또 후상거근 그런 근육들과도 굉장히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제 그런 근육들과의 연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흉추, 척추의 구조에 의해 가지고 근육이 변화가 되고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를 먼저 교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와요. 어깨가 아프다. 어깨 뭐 어떤 팔을 움직이다. 그런 각도 제한이라든가 또는 뭐 밤에 아프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첫 번째도 척추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척추를 교정해서 척추를 반듯하게 결국은 흉추, 등은 굽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계보다도 그 등의 굽은 그런 강도가 굽은 어떻게 보면 각도가 더 커지냐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굽은 그런 각도라든가 굽은 정도 또는 뼈가 딱딱해진 게 더 점점 심해면 심할수록 그런 증상도 심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뭐 단계보다는 결국은 등, 뼈, 흉추를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반듯이 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깨 통증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항상 척추, 등뼈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깨 통증만 막 가지고 막 수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100% 재발돼서 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등을 피면은 내가 왜 괜히 내가 왜 수술을 했으냐 뭐 거기서도 원망하고 지나온 시술을 원망하는 경우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은 등뼈가 기본이고 등뼈가 마지막 치료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는 등뼈 흉추 4번에서 7번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견봉입니다. 이 어깨 뼈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뒤에는 견갑골이 있어서 어깨 견봉이 뒤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구조예요. 하지만 앞쪽에는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뭘 이렇게 집으려고 할 때, 운전할 때 이렇게 뒤로 할 때 막 둥근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견봉을 보면은 여기 누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도 굉장히 아파요. 이런 경우는 어깨 뼈가 조금 빠진 경우예요. 견봉을 뒤로 뺐다가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깨 통증은 구분 등 또는 거북목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죠. 어떻게 보면 경추와 상부 흉추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건데, 자, 이런 상부 흉추와 경추의 문제로서 어깨 가동 범위가 좁아지고 좁아진 가동 범위는 어떻게 보면 어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내부 장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이라든가 폐, 또 유방 등 그런 장기와도 연관이 깊어요. 특히 어깨 아프신 분들 보면 유방암 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폐에도 문제가 영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장 쪽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장기들의 기능 저하도 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등뼈를 펴가지고 또는 경추의 시작허브를 만들어서 각각의 그런 장기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심장이라든가 폐, 식도, 유방 등 그런 기관의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흉추를 펴서 그런 기능의 저하가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 셀프 마사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 상태에서 어깨가 아프다. 아까 4번에서 7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번이 여성분들 브레이저 끈에 있는 데니까 약간 위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되세요. 어깨 아프신 분들 이 상태에서 최대한 가동 범위를 넓혀서 운동하라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여기까지만 올라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자세요. 천천히 이렇게 여기 등을 피는 것이 이 흉추를 피는 것이 목표니까 이 가동 범위는 천천히 하세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어깨에 대해서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지 않는, 특히 아프고 힘이 없고 근력이 약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물론 이제 회전근개 바이레라든가 극상근 증후군 또는 뭐 어깨 충돌 증후군 해서 올리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뭐 구태여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가 풀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또 여기 중점적으로 하시되, 이 운동은 너무 심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조금씩 푼다는 느낌, 어깨를 푼다는 느낌도 있지만 여기 등, 흉추를 푼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또 한 가지, 자, 이건 베개입니다. 저도 베개 수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쓴 베개가 한 20-30가지가 넘을 거예요. 뭐 옷장 찾아보면 반절의 베개예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 베개를 쓰면서 상당히 건강이 좋아지고, 저도 어깨가 굉장히 아팠어요. 가슴도 막 벌렁벌렁 뛰고, 새벽에 일어나면 손도 저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 베개 쓰면서 상당히 좋아졌죠. 이 베개 자체가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건강의 기본은 척추의 S자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즉 요추 전만, 그다음에 등에 약간 그 D자 라인, 그다음에 결국은 목의 C자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목에 우리의 인체에서 가장 많은 신경 다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을 잘 치료하는 거, 목의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베개 자체가 목의 C자 커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목의 C자 커브를 유지시키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모든 신경 다발들이 건강한 라인이 생기고 건강한 신호 전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깨 통증이라든가 또는 거북목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베개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넘기면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상부 흉추가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깨가 굉장히 편해요. 물론 이렇게 옹그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자녀 수명 동안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저는 이런 베개를 좀 쓰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이쪽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좀 이쪽 어깨가 아픈 분들 굉장히 아프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쪽으로 오면 뭐 심장이라든가 뭐 위장 장애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해서 목의 C자 커브, 그다음에 흉추의 가지런함 느낌. 자, 어깨가 펴지잖아요. 이 견봉 자체가 앞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뒤로 가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편안한 자세.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잖아요. 한 8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 컴퓨터 사용, 뭐 스마트폰도 사용해서 어깨가 다 이렇게 움츠러집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밤에 잘 때 이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 결국은 같은 시간 하니까 8시간, 8시간 이렇게 약간 상쇄가 되겠죠. 특히 이 잔다는 그 자체는 뇌가 쉬는 상태입니다. 뇌가 쉬면은 모든 근육이 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 이 시간에 이 우리 몸의 기능을, 우리 몸의 척추의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 자체가. 그러므로 꼭 수면 시간에는 이렇게 주무시도록 권해드리죠. 나 이거 등이 아파, 이 뒷목이 막 저려. 저도 처음에는 이 뒷목이 엄청 저렸어요. 이 뒷목 저리는 이유가 이제 경추가 잘못돼서 그래요. 경추 2번 특히. 근데 이 저린 것도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은 정말 좋아요.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저는 한 2주 정도 잡는데 좀 긴 분들도 있어요.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날 바로 이렇게 잘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자신 있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베개를 처음에는 거부가 많이 듭니다. 2주나 한 3주 그 정도 하지만 이 베개에 적응을 하잖아요. 다른 베개에 절대로 못 씁니다. 이 베개 아니면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걸 느껴서 또 뭐 여행 갈 때는 꼭 이 베개 들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좋은 베개니까 꼭 써보세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글쎄 뭐 자가 진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병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단지 이 통증의 강도, 특히 뭐 낮에는 좀 괜찮은데 야간에 너무 심하다 또는 뭐 운동 시에 너무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 아파야 되죠. 아프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뭘 해도 아프다 그럴 경우는 병원에 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볼 때 이 팔은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또 잘 안 아프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아프다는 거, 그렇죠? 아프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운동, 뭐 잘못된 뭐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조물주를 좀 믿고 최대한 가동범위죠. 가동범위를 최대한 넓히세요. 집에서 가장 넓혀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서 점점 이 통증 자체가 좀 힘들어도 그 통증을 이겨내고 운동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낫고 한번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도 잘 안 되면은 결국은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깨가 굉장히 아픈데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어깨가 아픈데 뭐 3개월 후에 병원 가니까 폐가 안 좋다. 뭐 폐암이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깨가 굉장히 안 좋은데 왼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아프면 그 심장 쪽 질환을 의심을 해봐 이러면서 어깨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는 통증 그런 경우는 반드시 심장 쪽 연관된 질병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또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안 좋다. 계속 그렇다. 그런 경우는 간이라든가 담 쪽, 간담계 쪽의 질병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골반과 척추를 중심으로 질병과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해온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잠실 소재의 영진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하면서 많은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신경의 흐름이 약해져서 오더라고요. 우리 몸은 먼저 신경이 흐른 다음 혈액이 따라가 각 세포,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경의 흐름이 약해진 곳을 개선시켜 주어야 통증과 질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즉 척추 간의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먼저 골반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요추 전만, 흉추의 완만한 뒷자양, 그 다음에 경추의 C자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은 스스로 단련시켜야 됩니다. 최근 들어 양약의 발전으로 인해 통증의 강도를 약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뇌전증 약이라든가 트라마돌이라는 마약성 진통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약들은 뇌를 가리는 약으로 의존이 되고 중독이 되고 또 어그멘테이션 증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특히 젊은 분들의 정신적인 문제, 즉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 정도 골반과 척추를 교정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의 몸을 알고 공부하고 또 스스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오늘 내 스스로 골반과 척추를 단련시켜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책을 두 권을 썼었어요. 하나는 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제목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환자분들 오잖아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아픈데 나았는데 더 아프다고 하고요. 안 나았는데 낫다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았는데도 더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저는 이 뼈는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척추의 구조를 보면은 이분이 언제부터 아팠으며 어떻게 아프며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치료하면 당연히 척추 구조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척추 구조가 올바르면 그분은 나은 거예요. 특히 할머니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왜 더 아프다고 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제가 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제 정했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20년도 넘었습니다. 갑자기 위장병이 크게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제가 아픈 마음을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픈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프면은 정말 어디 신내림이라도 당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많이 몸이 아프더라고요. 왜 아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또 지금도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척추의 문제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 높은 베개, 너무 푹신한 침대 거기 자다 보니까 척추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도 머리도 아프죠. 위장병도 생기죠. 그 위장병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날만 하면은 또 뭐 좀 먹으면은 또 바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시경을 해보니까 이
궤양 플러스 12장 뭐 궤양 뭐 그런 것들도 뭐 있고 또 뭐 허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픈지 뭐 등은 또 왜 이렇게 아픈지 좀 형연할 수 없는 통증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척추의 구조를 바로 잡고 치료하다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뭐 위장병 한 번도 없이 정말 맛있게 먹고 사는 거 보면은 결국은 척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들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픈데 뭘 안 해봤겠습니까? 뭐 심지어 양약, 독한 약, 뭐 시메티드부터 시작해서 더 독한 약 굉장히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양약이 참 효과는 너무 빨라요. 좋고 먹으면 바로 안 아픕니다. 이제. 하지만 그 전에 또 한약을 또 안 먹겠습니다. 한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니까 그때 치료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환자분들을 척추를 가지고 진단하고 또 척추의 구조가 바뀌면서 환자분들의 병 증세가 바뀌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관찰하고 또 치료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척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치료하다 보니까 또 전반적으로 척추를 보는 그런 진단과 치료의 방법이 많이 발전이 됐죠. 하지만 이 골반을 내려야만 이 척추가 반드시 쓴다. 그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분들, 뭐 물리치료 의사분들은 골반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데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환자분들 치료하려면 결국은 골반을 내려야만 치료가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즘에는 정말 양약이 너무 발전돼 있어요. 뭐 이건 뭐 양방의 기술이 발전됐다. 그렇죠. 제약회사의 기술이 너무 발전됐죠. 심지어는 뭐 ADHD 약, 뭐 콘스터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완전히 뭐 매진이 돼가지고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근데 참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슬픈 일이죠. 저한테 이제 오는 환자분들 보면은 안 낫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한 분들이죠. 특히 협착증이라고 해가지고 척추 유압술이라고 그래요. 이제 몸 안에 철사 심을 박는 거죠. 뭐 2개, 뭐 3개, 4개.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는 효과가 있더라도 2년에서 5년 사이에 인접 분절 퇴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부위 있잖아요. 그 아래하고 위에가 볼록하게 튀어오릅니다. 퇴행이 되는 거죠. 그 쇠는 엄청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척추 자체가 7년에서 8년 정도 있으면 100% 치환이 되잖아요. 다시 또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약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복숭아라든가 사과 같은 걸 이렇게 살짝 찌면 안쪽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과일 그런 과일을 생각하시면 우리 몸도 어떻게 충격에 의하면은 그쪽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가지고 2년에서 5년 사이에 위 아래가 분절이 퇴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함부로 하는 그런 수술 자체 있잖아요. 뭐 긁어낸다, 띄어낸다, 그런 분들 상당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칼을 대잖아요. 수술을 하면은 30%의 정도의 근력이 소실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운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차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약에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면 또 중독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들에게는 수술을 너무 의존이라기보다도 수술을 해서 내 척추를 낫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 몸이지 않습니까? 내 귀한 몸이니까 내 귀한 몸을 스스로 단련시켜서 의사를 믿고 말걸로 떠나가지고 정말 내 몸을 위해서 내 귀한 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몸을 위해서 내 스스로 단련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뭐 유튜브 뭐 착한 척추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년 됐지만 가입자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구독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척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좀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 한번 보시고 이 세상에 뭐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지만 꼭 그런 쪽으로 양방의 시술이나 수술 그 전에 또 플러스 약에 의해서 가는 그런 치료 하면 내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조금씩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몸과 특히 정신적인 건강한 정신 내 몸이 좋아지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좋게 만들고 또 정신을 밝혀서 제 채널인 착한 척추를 한번 구독해 주시고 이 책도 정말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이 책에 상당한 그런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 채널 한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정신의 가장 중심축은 저는 척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축인 척추를 바로 세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